물리학에서 임계점이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말한다. 가령 99도까지는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액체가 기체로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임계점인 100도를 넘어서면 액체는 기체로 변화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99도에서 포기해버리면 질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대나무는 4년 동안 고작 30cm밖에 자라지 않지만 5년째가 되는 순간 하루에 1m씩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잊지 말자. 포기하고 싶을 때 내딛는 마지막 한 발걸음이 질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커다란 도약이 될 수 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한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진성민 작가님의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작가님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 조금은 더 나은 방식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노력하는 인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한참 부족하다. 고대 그리스의 우화 모음집 이솝우화에는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우화가 실려 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는데 앞서가던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보고 낮잠을 자다 거북이에게 진다는 이야기. 여기서 토끼는 게으른 사람, 거북이는 성실한 사람을 상징하며 흔히 묵묵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는 교훈으로 읽힌다. 그런데 로버트 무어의 온 트레일스에 소개된 체로키 인디언 마을의 설화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재발견하게 된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건 같은데 이긴 방법이 다르다. 이 설화에서 영리한 거북이는 모든 산꼭대기에 형제 거북이들을 대기시켜 놓는다. 그리고는 토끼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마다 이미 자신이 다음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속여 넘겨 빠르다고 잘난 척하던 토끼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혜롭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초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빠르기로 승부하면 거북이가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솝우화의 거북이도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그냥 뛰어가서 이길 수 있었을 뿐이다. 거북이가 제 아무리 달리기 연습을 한다 한들 토끼에겐 이길 수 없다. 토끼와 거북이의 속도 차이만큼 인생에서 때로는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체로키 설화의 거북이가 보여주는 요령이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직하게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지혜롭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호주 멜버른의 제플 슈츠라는 샌드위치 가게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건물 7층에 창업했지만 온라인 결제와 낙하산 전달이라는 차별화를 통해 성공을 이루어냈다. 체로키 설화의 거북이처럼 머리를 써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낸 것이다. 신이 왜 내게 토끼보다 빠른 발을 주지 않았냐고 불평하지 말고 명상, 모방, 경험을 통해 지혜로운 거북이가 되자.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 수 있다는 아르키메데스의 말처럼 지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케 하는 지렛대가 된다. 실패로부터 자존감을 회복하는 법. 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이다. 자존심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이라면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자존감의 힘은 과학으로도 증명된다. 마음이 평온하면 활발하게 분출되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쉽게 스트레스를 느끼지도 않는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아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우울해진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자존감은 끈기와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참가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성공을 경험한 경우에 비해 더 적은 시간 동안 창의력 문제를 풀었다. 반면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참가자들은 실패 경험과 성공 경험 간 과제 지속 시간의 차이가 없었다. 실패로 떨어진 자존감은 작은 성공으로 회복할 수 있다.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지면 다시 그 기분을 느끼고 싶어 노력하게 된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무언가 성공을 경험해보자. 성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며 영웅은 다른 게 아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성공의 시작이며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고 결심하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당신이 바로 영웅이다. 미국의 소통 이론 전문가 폴 스톨츠는 IQ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한다. 역경지수란 많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도전 정신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가 역경지수를 강조하며 높은 역경지수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으로 말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나 실패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역경이나 실패가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 않는다. 셋째, 그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믿는다. 당신의 역경지수는 어떠한가? 자존감을 가지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나아간다면 앞서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될 뿐이다. 더 많이 도전하고 더 자주 실패하여 더 빨리 성공하라. 운동은 의지를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미생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역설적이게도 바둑은 운동 중에서 가장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종목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체력이 신체 활동과 관계없이 정신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함을 의미한다. 몸은 겉으로 보이는 마음이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이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 간다. 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고 마음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몸은 정직하다. 하루라도 운동을 걸으면 다음날 몸이 무거워지고 정신도 흐려진다. 반대로 꾸준한 체력 단련은 체력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심지어 운동은 두뇌에도 도움이 된다. 생명공학으로 유명한 솔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3개월간 운동을 한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났다. 일리노이 대학의 찰스 힐먼 교수가 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 운동을 한 그룹이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보다 성적이 좋았다. 영재 교육으로 유명한 민족사관 고등학교에서도
아침에 전교생이 운동을 하고 수업을 시작한다. 승리를 좌우하는 집념은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의지를 단련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동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속담에서 신체를 정신보다 먼저 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몸과 마음 중에 단련하기 쉬운 것이 몸이기 때문이다. 몸을 단련해라. 마음마저 단련될 것이니.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굳게 믿는 마음을 늘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